민족의 비극, 제1동포 북송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한일 회담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의 어떤 속마음을 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열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전부 나가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북한이 당시에 전쟁 끝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 인력을 받아가야 되겠다. 일본의 속마음이 내보내고 싶어 하니까 우리하고 이야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1955년에 휴전회담이 이루어지고 2년 뒤인 1955년 북한 외상이 일본 정부에 무역과 문화 분야에서 관계를 열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좋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좋다고 한 것은 자유우방국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쟁점인 제1동포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것과 부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거 조선시대 풍신수길과 그 다음에 덕천가강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던 16세기, 17세기에 이미 사람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잡아가서 나중에 수교, 국교 재개를 할 때 이 포로를 풀어주는 척 하면서 조선의 환심을 사가지고 이렇게 수교를 하게 되죠. 그때 우리 조선은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봐가지고 아예 그냥 상종도 못할 이웃국가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런 것을 또 포로로 잡아간 조선 백성을 돌려주니까 그걸 외면할 수가 없죠. 우리 백성을 다시 되찾아야 되니까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일본 측 요구를 들어주고 국교 재개를 하게 된 거죠.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1동포 이 원래 기원을 찾자면은 일본이 필요해서 데려간 사람들 아닙니까? 광산에 일할 사람이 없고 또 군수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조선 사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시키고 남았던 게 제1동포인데 그것이 어떻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일본 탓이죠. 이런 일본이 북한에 제1동포를 보낸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이승만 정부가 탐지를 했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때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한일회담 별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나름대로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결국은 제1동포를 북한에 보내겠다, 북송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죠. 이런 북송시키기 싫으면은 한국이 양보하고 타협적으로 나오느라 이런 식의 어떤 압박이죠. 우리는 이거 이승만 대통령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게 국교가 없는 관계지만은 일본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지 이런 어떤 인륜을 저버리고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저버리는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원칙적인 반발을 했죠. 제1교포 북송은 사실 여러 의사결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내보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북한이 전쟁 후에 인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력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조총련 소속 제1동포들은 가려고 했습니다.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조총련 북한의 앞잡이 조총련이 선전선동에 의해서 속아서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본의 차별이 싫어서 일본 땅을 벗어나고 싶어서 진심으로 나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세 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 북송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저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로 생각될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일본과 국교가 없었습니다. 또 북한과도 국교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방송에 큰 목소리 내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국교 관계가 없으면은 어떤 각서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더라도 그걸 또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상대국이.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뭐 그 북송 철회하라고 이렇게 우리 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해도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또 조총련계 사람들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고, 이러니까 뭐 결국은 조총련계 제1동포들이 배를 타고 북한을 향해서 출발하는 순간 일본은 그 제1동포들의 호적을 전부 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은 빨리 내보내고 싶고, 한번 내보낸 사람 다시 받을 생각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해가지고 1971년까지 162회에 걸쳐서 총 8만 9천 명 가까운 제1동포가 북한으로 갔습니다. 일본은 참 나쁜 나라입니다. 한국인의 행복과 불행, 또 삶이라든지 인간적인 조건, 인권 이런 데 눈 감아버린 겁니다. 내 나라 사람 아니면은 난 관심 없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것은 단지 서로 사람 장사하는 그것일 뿐이지 괜찮다. 이런 의식이 일본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패망하고 난 뒤에 시베리아, 그 다음에 관동군으로 있던 일본군 병사들, 장군들, 거기에 있던 거류민들, 전부 다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유영지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 초반까지 시베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본 스스로가 자기 민족이 소련군의 가혹한 억류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제1동포들이 북한 공산주의 국가 북한 아닙니까? 거기 간다고 할 때 자기네들도 소련 생활을 해봤으면서도 가라 이렇게 사지로 내보낸 게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짓입니까? 이 제1동포들,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 지각 능력이 있죠. 근데 일본에 있을 때 깜빡 속아 넘어갔는데 북한에 딱 도착하니까, 아하, 이거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았죠. 여기 뭐 일자리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무상교육, 무상치료, 이래 다 해주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 일본에서 차별받지 말고 오너라. 이랬을 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래 갔는데 가보니까 일본에서 최하층민보다 더 못한 삶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는 또 차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차별이 있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살아가지고 일본 문화에 젖었던 제1동포들 아닙니까? 말투도 일본말이 섞여가지고 뭐 하였으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눌한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놀림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자본주의 국가, 반공국가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싫어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어 봤을 때 이런 신원이 불확실하고 언제든지 동료할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제1동포들이다. 이래가지고 현지에 있는 북한 주민과 달리 이 사람들 차별했죠. 그리고 또 감시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받은 충격도 섭섭함도 많겠죠. 그런데다가 이 청진항에 도착했을 때 거의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다리가 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남루한 옷을 걸치고 다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신발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헝겊으로 신발 만들어 신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버스를 보니까 창문에 유리창이 없어가지고 유리창 없는 차가 다니고 있고,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데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탈북자 강철한도 원래는 제1동포였는데,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간부라서 평양에 있었지만은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가혹한 10년간의 어떤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 육성으로 정언하는 거죠. 여기서 일본은 참 국제법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회피 이런 거, 탈법적이고, 법을 가장한 어떤 그런 비법적인 행동들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법적인 울타리 속에서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적법한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제1교포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제1동포들이 북한 땅에 가겠다. 가라. 우리 못 가게 안 한다. 국제법적인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는 허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적십자사나 국제사회는, 일본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그 옳은 결정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북한 땅이 사람 살지 못할 곳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보내는 게 그게 과연 인도주의냐, 그리고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인권인데 그 인권에 부합하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뭐 사람 못 살 곳을 보내는 그런 자유는 사실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의 본 취지에 맞지가 않죠. 이 입법이라는 건 다 입법 취지가 있는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짓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적법한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을 저지른 거죠. 이게 바로 일본이 한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여기는 조총련의 잘못도 있죠. 조총련 소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자들이 선전선동해서 자기 자녀들과 어린애들을, 젊은이들 전부 깜빡 속여 보낸 거 아닙니까? 여기 북송을 주도한 조총련, 풀네임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이렇게 조총련으로 되어 있죠. 1945년 10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좌익인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의 어떤 자금을 지원받고 해가지고 만들었죠. 원래는 제1본 조선인 연맹인데 조총련을 바꿨고 뭐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북한 정권의 뭐 이중대라고 해야 되나요? 멀리 북한 정권이 손을 뻗을 수 없는 곳에서 북한 정권을 대신해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한 단체죠. 선전선동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우익 인사들이 만든 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민단이라고 해가지고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죠.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 우리가 북한에 북송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1교포 중에서 조총련 소속입니다. 여기 민단 소속은 대한민국 쪽에 대한민국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북한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참 잘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경직적으로 대응한 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 국제 적십자사에서는 일단 일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제1교포가 북한에 가는 것을 가도록 허용했는데 이 국제 적십자사도 일본의 조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이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겉으로 보일 때는 적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나 국제적십자사가 다, 일본의 조치를 지지했죠. 이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있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싫어하고, 또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일본 땅에 있어야 되느냐. 다 대한민국으로 얹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북한에 북한에 가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으로 다 얹어라.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물론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은 실현이 되지 않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안 오겠다는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북한에 가야 되겠다고 깜빡 속은 사람들은 온갖 뭐라고 할까요,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뭐 청문서도 내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했기 때문에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들, 만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다 와야 된다. 일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졌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었느냐 하면은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따른
뭐라고 할까요? 제1교포의 북송, 이거 동의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그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주지 선택 자유 좋다. 그러나 거주지 선택의 그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아니면은 누구 압력을 받아가지고 강압적인 의사인지 하자가 있는 의사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절차를 좀 철저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심사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북송을 하더라도 하자. 만약에 이렇게 접근했더라면 상당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무조건 안 된다. 다 대한민국에 와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주장만 했지만은 한 명도 건지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그런 뭐 호언장담한다고 뭐가 되면은 좋겠지만은 뭐 국제사회와 국제 적십자사가 전부 다 지지하는 어떤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제1교포가 북송됐기 때문에 그걸 막을 길이 전혀 없었다. 차라리 그 거주지 선택 절차를 좀 더 엄하게 까다롭게 철저하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뭐 대안으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거의 한 8만 명 이상이 북송돼 가지고 헐벗고 정말 가혹한 삶을 강요받고 결국은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5만 명이나 되는 5만 명 이상의 탈북민이 발생하는 걸 보십시오. 그때 북한의 제1교포가 북한에 간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죠.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